먼저. 거의 여주인공이 상당히 예쁜데, 네, 상당히 예뻐요. 여주인공이 상당히 예쁜데, 뭐 액션이 어마어마. 나는 솔직히 존윅이 워낙에 재밌어서 존윅이 유명하잖아. 유명해서. 근데 만만치 않던데? 존윅보다 그러니까 서사적으로는 좀 서사가 존윅은 서사가 좀 있잖아요. 처음부터 서사는 약간 약한데 액션은 내가 존윅보다 나은 것 같았어. 아주 인상적이야. 재밌어. 액션이 정말 아주 다채로워. 그 어떤 스포는 아니겠지? 어떤 중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주방에서 전투 씬이 있어요. 주방에서 이제 그냥 식당 그 주인이야. 식당 주인 평범하게 생긴 아줌마야. 근데 그 아줌마도 킬러야. 그래가지고 너무 평범하게 생긴 아줌마 칼을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그랬거든. 근데 뭐 쑤시는 거예요. 식당 아줌마랑 싸우거든. 싸우다가 이 그 접시가 잔뜩 있는 접시가 있는 그 선반이 이렇게 무너져요. 접시가 바닥에 막 굴러 떼고. 근데 접시 밑에 총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 총을 집어야 돼. 둘이 앉아갖고 여자 둘이 앉아갖고 계속 접시를 서로 깨 머리에다가.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 접시로 싸우는 전투씬은 한 번도 본 적 없었죠. 없었잖아. 아주 다양한 전투씬이 나와. 재밌더라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얘기하면 스포가 될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재밌었어. 혼자 봤거든 어제. 선생님은 혼자도 봐요. 영어로 너무 좋아해요. 요즘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정부 지원으로 이제 영화표 할인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관들이 그냥 자체 할인 행사들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싸게 볼 수 있는 티켓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영화 티켓 가격을 내려야 돼. 그지? 티켓 가격을 내리면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영화관이 점점 죽어가서 걱정입니다. 영화관에서 보는 게 좋지 않나? 팝콘도 먹으면서 이렇게? 좋지 않나? 집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화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요즘 집에서 TV로 보면 좀 큰 화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쉽잖아. 나는 약간 로망이 있어. 남자들은 다 그런 로망이 있더라고. 시어터 이렇게 만드는 거 집에다가. 그리고 남자들은 있어요.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로망이야 아직도. 언젠가 한번 나도 하고 싶다. 시어터 만들었어. 앉아가지고 편하게 릴렉스 체어 딱 앉아가지고 영화관. 자, 부정적분. 자, 부정적분, 이 적분이라는 거는요 미분의 역과정이에요. 미분을 그러니까 미분했던 거를 다시 되돌리는 게 적분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어떤 함수를 딱 미분을 했다. 미분을 했더니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 나왔다고 쳐. 그러면 fx가 뭐니라고 하면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분하면 저게 되는지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3분의 그렇지? 이건 x 세제곱을 미분해 얘가 나오니까 3이 앞으로 떨어질 거를 예상한다면 이렇게 플러스 x 제곱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플러스 3x 이제 그리고 여기는 어떤 상수가 있으면 돼요. 얘를 적분 상수라고 부르고요.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항상 나오죠. 이거 왜 나오는지 알겠죠? 상수 미분하면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면 항상 이거 적분 상수가 생겨요. 이걸 적분이라고 해.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과정을 기호로 적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얘랑 dx가 이렇게 세트로 움직입니다.
얘랑 얘랑 그냥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함수를 적분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뭐 이런 걸 적분하라고 했다. 그럼 적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렇죠? 3의 x 제곱 4분의 1의 x 4제곱 맞아요?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되겠죠? 얘는 누구를 미분해요? 3의 2 x 제곱 이게 유난히가 너무 빨라서 이렇게 괜찮을까? 미분하면 3이 날아가면서 뭐 책 독서 중이야?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할까? 선생님도 좀 보면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같이 봐줘.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성아, 이거 누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5x 될까? 아유 훌륭하지. 지성이 그리고 뒤에 뭐 붙여준다? 그렇지. 적분상수 C를 마지막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얘를 계산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부정적분. 선생님 왜 적분이라고 안 하고 부정이라고 하나요? 부정이 뭐죠? 안 정해져 있는 그렇죠. 정할 수 없어요.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 얘 때문에 함수가 결정이 안 되잖아. 함수 결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분상수가 붙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이 함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거 1대 이거 1대 그러면 스몰 fx를 이거 하면 무슨 뜻이라고? 적분하라 뜻이야. 정확히 하면 x로 적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분하는 변수를 명시해줘요. 이렇게 적분해서는 x로 적분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변수로 적분도 가능하고 맞아. dt 나오면 t로 적분이야. 나중에 보여줄게. 이 x로 적분해라 이 뜻입니다.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미분하기 전 상태 함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적분상수라고 부르고 이 함수를 우리는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고도 말하고요. 스몰 f의 원시함수라고 보통 말합니다. 원시함수. 스몰 f의 원시함수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표현되면 돼요. 미분하기 전 상태 함수를 원시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정적분이라는 표현하고요. 원시함수하고요. 사실상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가 원시함수고 거기다 C 더한 거긴 한데요. 그냥 얘 자체가 원시함수고 이거 미분해서 저거 넣었어요 하는 말도 뭐 다른 게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미분하기 전 상태 함수를 원시함수라고 해요.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겁나 쉽다, 그죠? 부정적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이 있긴 합니다. 자, 공식이 있긴 한데 공식이 아주 단순해요. 자, 우리 치혁이하고 대화 좀 해볼까? 치혁아,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적분하면 뭐가 될까? 맞춰봐. 일단 몇 차가 돼야 돼? 맞아, n 플러스 1차가 돼야 돼. 근데 이거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떨어지는데 여기 1이잖아. 그럼 분모에 뭐를 걸어줘야 맞겠어?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공식이야. 적분 공식. 다음 함수의 적분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굳이 뭐 한다면 이것도 그냥 한번 언급은 해주는 정도?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이걸 아니까 여기가 1인 거니까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죠. 어떤 상수를 적분한대. 그럼 뭐가 될까? 상수예요. 상수를 적분한다. 상수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 cx 되겠지? 더하기 이거 c를 썼네 하필이면 a라고 바꿀까? 그러면 ax 적분상수 c는 걸어주는 거야 항상. 1을 적분해라. 뭐가 되겠어요? x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건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사실은 말이야 지금 이 부분이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dx가 곱해져 있는 거야. 저게 왜 곱셈인가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그냥 그렇게 기억을 좀 해줄래? 인테그럴하고 곱해진 건 아니고 fx하고 dx가 사실은 곱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곱셈. 그러니까 얘랑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 곱셈이에요. 사실은 곱셈입니다. 곱셈이에요. 곱셈이다 보니까 가끔 진짜 이런 낚시도 가끔 있어요. 이런 낚시. 빵? 너 뭐겠어? x. 아 비리.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곱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이대로 보면 아까 은환이처럼 아 이게 0을 적분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곱셈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을 때.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야. 알겠죠? 둘이 똑같은 거다. 됐어?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간혹 있어요. 뭐 내신에서 정말 허접하지만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다. 별거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이게 이제 적분이다. 자 적분의 성질. 딱 지울게. 지울게요. 여러분은 한백호 친구들은 수요일날 하루 쉬신다고 했으니까 수요일날 하루 쉬면서 푹 쉬면서 말이야. 수학 학원도 안 오고 뭐 수요일날 다른 학원도 거의 없잖아요. 수요일날 웬만하면 없겠지. 그죠? 우리 월금 수업이니까 수요일날 웬만하면 없을 거 아니야. 아무튼 수요일날 하루 쉬니까 야 캐리비아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오늘은 롯데월드다 이러지 말고.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죠. 아이 마지막 날인데 좀 놀고 싶기도 할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혹시 복귀가 좀 밀렵되거나 그런 거 좀 해주면 안 돼? 계약 전이니까 밀린 복귀도 좀 하고, 밀린 과제도 좀 하고. 우울하다 근데 아예 괜히 우울하다. 가만 보니까 마지막 날인데 그냥 알아서 해요. 잘 해봐. 응? 계약 전에 정리는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자, 부정적분의 성질인데 겁나 쉽습니다. 부정적분의 성질. 부정적분은 되게 쉬워요. 근데 나중에 정적분을 가면 조금 더 재밌어지는데 부정적분은 되게 시시해. 되게 재미가 없어. 첫 번째. 자, 인테그럴 어떤 상수가 있어요. 이렇게 dx.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상수 곱셈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상수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냥 그렇겠지 싶죠? 그렇겠지 싶어. 그죠? 그냥 그렇겠지 싶다. 두 번째 fx하고요 gx가 있어. 그리고 각각을 적분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래. 그러면 그냥 더한 거를 적분한 거랑 같다. 바로 해주셔야 돼. 더한 거 적분하고 같다. 뭐 당연해 보이는 것들. 너무 자연스럽죠? 여기 뺄셈이 여기 뺄셈. 적분. 그치? 괜찮죠? 어색한 거 없죠? 자연스럽게. 세 번째. 자, fx와 그러면 선생님 곱셈은 어떻게 되나요? 혹은 나눗셈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나눗셈 이런 것도 적분을 하면 따로따로 적분하면 되나요? 미안하지만 얘네들은 적분을 못해요. 곱함수의 적분법 없다고. 알겠지? 곱함수는 적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적분 초보자들한테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야. 어떤 두 함수 f 곱하기 g 한 다음에 적분 딱 있잖아?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혹시 뭘 까먹은 게 있나 이러면서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진짜 수준 낮은 거야. 못한다고. 적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짓을 하라는 거죠. 적분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곱함수는 적분을 못합니다. 나눗셈 함수 적분을 못해요. 이거를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 미적분이죠. 미적분에 가면 이런 함수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요. 곱함수. 또 뭐도 없냐면 합성함수의 적분도 우리는 못해요. 합성함수 적분, 합성함수 미분법이 있었죠. 합성함수 적분법은 없어요. 합성함수 미분법은 있었잖아. 근데 합성함수의 적분법은 없다고. 자, 그리고
미적분 가면 얘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정확히 하면 이래요. 정확히 하면 미적분 가도 곱함수의 적분이나 합성함수 적분 법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적분을 못하는 함수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년에 배울 거야. 부분 적분, 치환 적분 이 두 가지 적분법을 배워요. 부분 적분법하고 치환 적분법 이 두 가지 적분법을 배우는데 그 두 가지 적분법으로 곱해져 있는 함수 혹은 합성되어 있는 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 스킬을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따로. 그래서 여기 수투에서는 적분이 그냥 할 게 하나도 없어. 적분이라는 계산이 아까 그게 다야. 적분은 그게 다고 공식이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공식이 없어. 적분 공식이. 그래서 미적분을 가면 새로운 적분법을 배우는데 그 새로운 적분법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일단 적분법 없습니다. 적분 못한다는 것만 좀 알고 계셔요. 단 요게 중요해. 자, 이게 속함수가 1차 함수야. 그때는 합성함수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스몰 f에 ax 더하기 b야. 얘를 적분을 하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문자 f의 미분이 소문자 f라고 가정을 할게요. 즉 소문자 f의 부정 적분 혹은 원시 함수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적분하라고 하면 얘는 할 수 있어요. 얘는. 답이 뭘까? 대문자 f ax 플러스 b 플러스 c. 조금 틀렸네. 조금 틀렸어. 얘를 적분하면 뭘까? 지성아, 뭘까? 맞춰봐. 잘 모르겠어요. 뭘까? 지우는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지? 지우도 까먹었대요. 지우는 옛날에 수투를 했었대. 옛날에. 뭘까? 이거 안 나오네? 생각보다 안 나오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누구를 미분하면 제가 되는지를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적분이라는 건. 생각을 해봐. 이거 미분해 보세요. 합성함수 미분 법은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겉함수 겉미분을 하면 얘가 스몰 f로 바뀌겠죠? 그럼 ax 더하기는 그대로 써줘야 되죠? 속함수 미분한 걸 곱해줘야 되잖아. 네. 속함수 미분이 a니까 a가 딱 곱해지면 얘가 사라지면서 저렇게 되겠죠. 응? 합성함수의 적분은 못하나 속함수가 1차일 땐 적분할 수 있다. 예컨대 뭐 이런 거. 전개해도 되지만 전개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얘를 x라고 생각하고 적분하면 4분의 1에 그다음에 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의 x 앞에 개수의 역수만 추가로 곱해주면 돼. 이게 역수만 추가로 곱하면 이게 답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의심스러우시면 얘를 거꾸로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 나오죠.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이해될까? 좀 이따 저 뒤에 가면 이런 문제가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적분을 하래요. 자, 이거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대로 적분하면 2분의 1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c 맞죠? 그냥 요거 적분하고 요거 각각을 적분해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맞죠? 얘를 이래도 되지만 또는 이렇게 써도 되죠. 어떻게 되냐면 전체 1제곱이라고 생각하고 합성함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이니까 1을 더해서 2분의 1 앞에다 깔고 x 빼기 4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신 다음에 x의 개수가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곱하기 1. 곱하기 1이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인 거죠. 더하기 c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걸 전개를 해봤더니 다르게 나오죠.
전개하니까 다르게 나오는 거 맞아요? 우리 전개 여기 상수항이 없잖아. C밖에 없는데 여기는 왜 다르게 나올까? 전개하는 게 다르게 나왔으면 답이 다른 건가? C가 딱 정해지지 않았어. 원더풀. 네, 맞아. 적분 상수는요, 그냥 어떤 상수든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분 상수니까.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x제곱 더하기 c라고 쓰나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c라고 쓰나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c라고 쓰나 얘들은 어차피 상수니까 어차피 너 그냥 상수라고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같은 거예요. 둘은 똑같은 거예요. 상수 부분만 달라지니까 그냥 이거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얘랑 얘를 둘 다 표기하고 싶으면 사실 C1, C2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어차피 그냥 이거 답이 이렇게 나왔거나 이거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쓴다면은 얘를 이렇게 썼을 때는 C라고만 놔도 괜찮다. 그렇죠? 뭐 괜찮죠? 괜찮을 것 같아. 네 번째.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다는 거 하나 하고요. 요거 1차 함수가 합성되어진 경우는 속함수가 1차 함수인 경우에는 적분이 됩니다. 이것만 배우고 지나가는 거야. 적분이 됩니다. 네 번째. 자, 적분한 함수를요. 자, 요거부터 해야겠다. 자, 얘하고요. 동일한 함수인데 얘는 x로 되어 있는 식을 x로 적분하는 거고요. 얘는 y로 되어진 식을 y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둘이 같은지 다른지, 같을까 다를까.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쳐볼게. 자, 그러면 인테그럴 x제곱 dx라는 게 있을 거고 인테그럴 y제곱 dy라는 게 있을 건데 얘네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보는 거야. 얘는 3분의 1 x 세제곱이죠? 얘는 3분의 1 y 세제곱이죠? 둘이 같다. 이거 플러스지? 물론 플러스지? 둘 함부로 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일단 두 가지 문제인데 한 가지는 적분상수조차 결정이 안 됐지만 적분상수 자체가 같다고 보기 힘들 땐 현재 어렵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너희 x라는 변수가 있어요. 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해요? 아니죠. 이거는 아주 특별한 y는 x 직선 위에 있는 점들만 이걸 만족하지 어떻게 이게 항상 같겠어요? 항상 같다고 말하면 약간 문제 아닌가?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같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그러니까 x랑 y가 어떻게 함부로 같다 그래? 문자가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같지 않다? 같지 않습니다. 괜찮겠죠? 여기 같지 않다.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fx를 적분을 한 다음에 x로 미분을 합니다. 함수가 있는데 적분을 했어. 그거를 다시 미분했어. 그냥 스몰 fx.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요?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라며. 적분하면 예를 들어 이거 적분했을 때 대문자 fx가 됐다고 쳐. 그거를 다시 미분한 거야. 그럼 스몰 f가 되겠죠. 당연한 거네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누구를 먼저 했느냐는 조금 중요하다. 이건 뭐 한 거죠? x로 미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적분해 주세요. 이거예요. 알겠죠? 미분한 함수를 마지막에 적분을 했다. 그럼 얘도 똑같이 fx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적분을 마지막에 부정적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적분 상수 정도는 붙여줘야지. 순서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다르니까 그거 좀 조심하면 되겠다. 요게 다야. 부정적분은 요게 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여러 개 풀면서 감만 좀 잡고 이번 시간은 지나갈게요. 됐을까? 자, 그러시면은 여러분 보기 이런 것도 좀 푸셔야 돼.
322쪽 볼게요. 322쪽 개념 익힘 1번. 일단 적분기호 자체를 처음 봤기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일 거예요. 이해합니다. 불편할 거예요. 뭘 하는 얘긴지 나는 지금 적분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인테그랄. 선생님 곱함수는 적분을 못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 곱해져 있나요? 조금만 기다려봐. 세제곱인가요? 네. F-1을 구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엄청 쉽게 풀 수 있는 게, 자, 적분을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곱해져 있는 함수 적분을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적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변을 미분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왜? 방금 배웠잖아요. 어떤 함수를 적분했던 거를 미분하면 속에 게 그대로 나와.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적분 기호가 있다고 다 적분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내가 미분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적분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양변을 미분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양변을 미분한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양변 미분하면 이게 그대로 나오겠죠. 아시겠죠? 이거 미분하시면 돼요. x제곱 빼기 x, 여기 c는 사라지겠죠. 미분했으니까. 거기 아마 f가 다한 함수 이런 말 있어요? f 그냥 함수. 진짜 나쁘네. 나빠! 조금 나쁘다. 조금 나쁜데 에이 이거 약간 그러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fx는 그럼 뭐예요? x가 날라가면 fx는 누구죠? x 빼기 1이죠. 그쵸? 뭘 구하는 거야?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은 -2가 이게 정답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나쁘다. 나쁘다기보다는 자, 요거 얘기 하나만 하고 지금 지나갈게요. 자, 봐봐. 중요한 얘기 좀 하나 할게. 중요한 건 아닌데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도경아 여기서 일이 넘어갈 때 좀 불편한 거 없어?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서 일이 넘어갈 때 x가 0이 아닐 때만 같지 않나? 왜 저렇게 넘어가지?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옳아요.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 좀 해줄게. 자, 우리가 말이야. 자, 예를 들어 x 빼기 a 곱하기 fx가 이렇게 할까? 자, x 빼기 1 곱하기 fx는 x제곱 빼기 1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x 빼기 1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1이니까 얘로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자, 얘가 방정식이래요. 근데 항등식이래요.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방정식인 경우랑 항등식인 경우가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f가 연속이래. 연속함수래. 자, 요 연속함수란 조건도 사실은 중요한 조건이에요. 일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나눈다.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방정식이라는데 얘를 팍 나눠버려?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죠? 왜냐면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걸 만족시켜주는 특별한 x를 찾는 거잖아요. 얘를 나누는 순간 x는 1이라는 해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x 빼기 1로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x 빼기 1로 나눌 수 없다고. 방정식이니까 x가 0, x 빼기 1이 0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x 빼기 1이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때는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 x 빼기 1로 묶어. 이렇게 해서 얘가 0인 경우와 얘가 0인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거죠. x는 1이거나 혹은 fx는 x 플러스 1이다의 해를 구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방정식을 접근하는 거고요.
항등식이라고 나왔을 때는 그때는 나눠도 괜찮아요. 이때는 괜찮습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럼 fx를 x 더하기 1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이건 참입니다. 얘는 옳아요. 옳은데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이유를 말해줄게. 자, 이게 어떤 구조로 되는 거냐? 얘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in fact x가 1이 아니라고 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누는 거란 말이야. 1이 아닐 때 fx는 x 빼기 1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이거예요. 1이 아니라고 하고 나눈 거야. 1이 아니라고 하고 나눈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f1을 우리가 구할 수 있냐 이거야. 이 상황에서 f1은 못 구하는 거예요. x가 1이 아닌 상태란 말이야. 그냥 1이 아니니까 이거 나눠서 날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fx는 정확히 누구냐면 x 더하기 1인데 x는 1이 아닙니다가 정확한 답이에요. 이게 정확한 답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그럼 얼마죠? 1이 아니니까 극한은 구할 수 있잖아요. 걔가 2죠. 무슨 조건이 있으므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내가 누구냐면 f1과 같은 거예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f1이 2라는 게 채워집니다. 연속 2니까 1이 아닐 때 이거고 1일 때는 2가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따라서 그냥 fx는 x 더하기 1이라고 두는 게 옳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얘는 옳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주면 다항함수 이렇게 보통 줘요. 이 문제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뭐냐면 다항함수를 안 줬죠. 그러면 풀이 중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쓰는 거에서 오류예요. 이게 오류예요. 이해되세요?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귀찮지만. 근데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당연히 잘 구해지겠죠. x는 0이 아니다. 아 0인가요? 오케이. 0이 아니라를 적어줘야 돼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있었어야 이렇게 돼야 옳은 풀이에요. 그럼 거기에 풀이 그렇게 돼 있다가 안 돼 있죠. 이게 나쁜 거야. 그럼 이거 극복하려면 처음에 f를 다항식이라고 줬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른 좀 잘 만들어진 문제들은 다항함수 fx라고 줍니다 보통. 아무튼 다항함수 fx 혹은 연속함수 fx라고 줬다면은 나눠도 된다. 알겠죠? 그 얘기 하려는 거야. 원래는 함부로 못 나눠. 근데 항등식인데 f가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면은 걔 나눠도 사실은 오류가 없는 거야. 오류다. 결론적으로 뭐야? 그냥 나누라. 결론적으로는 그냥 나누라는 건데 f가 연속이라는 말이 있는 게 수학적으로 엄밀히 잘 만들어진 문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한 것 같고 그러면은 개념 익힘 1번은 그렇다 치고 개념 익힘 2번도 못 풀 수는 없겠다. 개념 익힘 2번. 왜냐하면 f' 2 구하라는 거니까. 괜찮죠? 그런 문제들이고 600번 볼게요. 600번 보세요.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600번. 잘 찍어두시고 600번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F 다항함수라고 써있죠? 네. 솔직히 이건 다항함수고 뭐가 상관은 없긴 하겠다. 자, 이 상태에서 미분. 알겠어? 왜냐면 그 인테그랄 기호를 벗겨버릴 수 있는 게 이 상태에서 미분이야. 600번. 미분하면 fx가 그냥 구해져요. 그치? 말로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미분하시면 1 빼기 fx가 딱 나오면서 fx가 구해지는 거예요. 1 빼기 fx가 나오는 겁니다. 미분했으니까 1이 사라져 이러면 안 돼. 그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미분하면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323쪽 볼게요. 323쪽에 개념 익힘 2번. 개념 익힘 2번. 1번과 2번의 차이만 인지하시면 된다.
1번 개념킴 2번에 1번은 소개팅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 미분, 적분한 걸 미분했으니까. xfx는 3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연속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니면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거. 자, 2번. 2번은 미분했다가 적분한 거죠. 소개팅 그대로 나오되 플러스 c가 붙어야 돼요. 어떻게 말로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요거 꼭 풀어보세요. 그 밑으로 이제 좀 나머지도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하고 나오는데 이제 327쪽 보겠습니다. 327쪽 부정적분 정말 할 게 없어요. 327쪽이야. 327쪽 개념 익힘 1번. 네, 2번 하면 되겠죠. 2번. 개념 익힘 1번에 2번. 개념 익힘 1번에 2번입니다. 그거 여러분 풀 수 있나 한번 봐봐. 해봐. 개념 익힘 1에 2번. 개념 익힘 1에 2번. 해봐. 개념 익힘 1에 2번. 두 번째 거. 각각이 약분되죠? 각각이 약분되자. 곱셈공식 한 번 하면 돼. 그걸 다 쓰고 있네 친구들이. 약분이 되잖아요. 그걸 다 쓰고 있어요. 약분 바로 되잖아요. 앞에 거는 x 빼기 1인가 그럴 거고 뒤에 거는 x 더하기 1인가 그럴 거야. 그쵸? 그 대신에 마지막 적분하실 때는 한 번에 적분하는 거예요. 더해서 더한 거를 적분해요. 2x를 적분하면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적분 기호를 한 번에 취해준다. 이해돼요? 지원아 선생님 하는 말 이해됐어? x 빼기 1의 적분이 있고 x 더하기 1의 적분이 있는데 걔네들을 적분 기호를 한 번에 취하면 2x만 남으니까 2x를 적분한 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거기 맨 밑에 606번 있네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 606번 보이죠? 아까 설명했던 거야. 넘어갈게요. 개념팀 2번 넘어가도 되겠다. 개념팀 3번. 개념팀 3번 볼게요. 개념팀 3번 보세요. 여기. 자, 이것처럼 그래프를 줬어. 그리고 다항함수래. 그래프를 주고 다항함수래. 극대값 4, 극소값 2.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개념팀 3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계속 하던 거랑 똑같은 건가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니까 원시함수 그래프 찾아서 하면 되나요? 네, 정확히 맞아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그럼 원시함수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원시함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차이까지 알려줬죠? 극대극소의 차이가 4죠 지금? 그러면 최고차 개수까지 알려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된 사람들은 선생님과 같이 3번 이거는 자 어떻게 되냐면 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래요. 프라임 x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극 f의 극대가 4고 극대값이 극소값이 0이래요. 그러면 너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내려서 3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리겠죠. 그릴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요 y값이 4고 요 y값이 0이라는 거잖아. 이 차이가 지금 4죠? 2대4? 맨날 보던 그 2대4지? 그럼 최고차 개수가 당연히 얼마여야 돼? fx는? 최고차 개수가 1이어야겠지. 1 2대 4니까 아시죠? 비율 관계 쓰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비율 관계 쓰시면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 x 빼기 2의 제곱으로 끝. 이렇게 적분상수고 뭐고 없어. 왜냐면 우린 이게 극값의 차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정보 하에서 최고차 개수까지 한 번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지? 너무 쉽죠? 아 쉽다. 쉽다 쉬워. 자, 그 밑에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넘어가. 개념 킴 4번. 의견 괜찮지? 개념 킴 4번. 여기는 자, 대문자 F가 있고요. F를 미분한 게 스몰 F인 거 문제가 원시 함수가 스몰 F라고 나와 있죠? F의 부정적분, 그죠? F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대문자 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F가 이렇게 같이 있어, 식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가 있어요? 2x 세제곱, 4x 제곱.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그냥 딱 요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처럼 대문자 F랑 소문자 F랑 같이 등장하잖아. 그냥 양변 미분하시면 그냥 무조건 풀려요. 양변은 미분해버려서 그냥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양변 미분하시면 그냥 풀려요. 해봐. 양변 미분해봐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양변 미분해봐. 그러면 다 풀려요. 대문자 F, 소문자 F 같이 나온 문제가 나왔다. 양변을 그냥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해서 풀어봐. 그러면 F'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소문자 F가 지워져요. 그렇지? 맞죠? 다 되죠?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고 곱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고 그죠?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됐고 요거 지워졌고 따라서 x, f'x가 6x제곱 플러스 8x고 자 아마 여러분 f가 다항함수, f가 2차 함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만들어진 문제인 거예요. 예.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었으면 이거 함수 x 나누는 거가 사실은 되게 좀 곤란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문제 삼는 문제들도 있어요 실제로. 잘 만들어준 문제들은 다항함수라는 말을 일부러 안 주는 거야. 일부러 안 주고서는 문제를 풀게 해요. 그때도 막 나누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나눠도 괜찮아. 왜?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죠. 괜찮아? 그래서 fx는 이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6x니까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c 이거 바로 되니? 혹시 치역이? 이거 적분하는 거 6x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아직 잘 안 돼? 그러면 이게 너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얘를 아직 잘 못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치역아? 아까 네가 대답했잖아. 요게 아직 잘 안 돼서 그래. 이거밖에 없어 공식이 오지. 근데 x를 적분하면 여기가 이 지수가 1이니까 1에다 1을 더해. 그걸로 나눠. 2로 나눠. 알겠어? 이렇게. 됐지? 상수는 적분하면 8x. 적분상수 c. 근데 아마 f 얼마가 얼마란 말 있죠? F0이 f0이 이란 말이 있어요. 뭐가 틀렸어요. 아유 그러게 고마워. 아유 진짜 이런 틀리면 안 되는데 이제 고마워요. 그래서 C는 계산을 하면 되겠지. 이런 거예요. F0이니까 C는 아마 2겠지. 그래서 이제 답을 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겁나게 쉬워버려요. 겁나게 쉬워버려. 그래서 331쪽은 331쪽 보세요. 331쪽에 선생님 이거는 그냥 둘 다 미분해서 푸는 거죠? 그래요. 미분해서 풀어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적분해서 풀어도 돼요. 미분해서 푸는 것보다는 적분해서 푸는 게 더 나아요. 개념팀 5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팀 5번은 적분을 해서 푸는 게 더 낫다. 양변을 적분하세요. 왜냐면 둘 다 미분한 거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적분도 구할 수 있잖아요. 적분 상수를
뭐 결정하면 되니까. 각각을 적분해. 각각 적분을 부정적분을 하세요. 부정적분을 미분했던 걸 적분했으니까 뭐가 나온다? fx 더하기 gx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미분했다가 적분하니까 분명 적분하면 x 더하기 g. 여기도 미분했던 걸 적분했으니까 fx 곱하기 gx가 나오는 거야. 치우기 괜찮아? 적분한 거 이거 치워가지고 적분해보자. x 세제곱 그럼 잘하네. 마이너스 x 제곱 그렇지. 플러스 x 플러스 10. 그렇지. 아주 잘했어.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각각을 따로따로 적분한 거잖아요. 그건 적분 상수가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이야. 같은 적분 상수로 놓으면 안 돼요. 적분 상수는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이 적분 상수가 둘이 똑같을 일은 웬만하면 없죠. 얘 적분하고 얘 적분했으니까.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이해됐어? 된 거지? 알았다, 됐다. 그러면 이거 C1, C2 결정하는 거는 아마 그 조건 두 개가 있어서 C1, C2가 결정이 될 거야. 결정한 다음에 마무리.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332쪽. 332쪽 볼게. 332쪽 우리 선생님 우리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죠? 네. 완전히 똑같아요. 예전에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증시험지에도 이런 문제 계속 나왔죠? 인증시험지 여러분 좀 풀었잖아요, 최근에. 인증시험지도 이런 문제 계속 나왔을 거야. 그래서 그거랑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꼭 풀어보시고 질문하기. 잘 안 되는 거 질문하기. 여기는 넘어갈게요. 개념 익힘 7번. 자, 여기가 이제 약간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지울게요.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짜 별거 없는데 조심할 거 한 가지만 알면 돼. 자, 뭐냐면 케이스 펑션. 케이스 펑션 구간별 정의된 함수에서 구간별 정의된 함수를 적분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fx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됐대.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요. 정의됐다고 칠게. 그리고 대문자 F1을 미분하면 수문자 F가 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이 대문자 F1이라는 소리야. 대문자 F2의 미분이 수문자 F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때 우리가 인테그럴 fx dx를 구하라고 하면 케이스로 정의된 함수는 적분도 케이스로 결정이 돼요. 적분도 그냥 케이스로, 그러니까 위아래 따로따로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위아래가 따로따로 적분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응? 알겠어? 그러니까 얘 적분하고 얘 적분하고 각각 적분하면 돼. 저거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1이라고 했으니까 F1x고요. 더하기 C. 그지? 적분 상수는 무조건 붙어야 돼. 얘 적분하면 소문자 F, 대문자 F2x고요. 더하기 C야. 적분 상수 무조건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딱 요것만 주의하자. C1, 그치. 구간별로 적분 상수는 반드시 다르게 놓으셔야 돼.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구간별 정의에 대한 함수에서는 구간별로 구간이 몇 개냐에 따라 구간이 3개면 적분 상수가 3개가 다 달라야 돼요. 구간별로 적분 상수는
반드시 다르게 놓으세요. 보세요. 반드시 다르게 놓는다. 반드시 다르게 놓는다.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반드시 다르게 놓는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도 아무것도 아니야. 요것만 주의해라. 쉬었다가 30분 후에 만납시다. 5시 반에 들어오세요. 5시 반에 오면 문제 몇 개 조금 같이 풀고 그리고 정적분 들어갈게요.